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56페이지 펴주세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군부 세력이 5.18 민주화 운동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어떤 민주화 운동이나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으로 이제 물러나게 하고, 전두환은 유신헌법 아래, 아직 헌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유신헌법 아래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고, 그 뒤에 8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7년, 그리고 단임으로 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이러한 이제 8자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새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출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8차 개헌의 내용, 그죠? 대통령 임기 7년 단임,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자, 이 8차 개헌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요구에 따라서 이 전두환 정부는 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여러 정책들을 펼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강경책과 유화 정책을 함께 펼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사복 경찰을 상주시키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학생 운동에 참여한 이런 대학생들을 녹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스파이로 만들고, 언론사에 보도 지침을 내려서 언론을 통제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을 추진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 전면 해제라든지, 중고등학생 두발 및 교복 자율화라든지, 아니면 프로스포츠의 창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민주 시민들은 계속해서 전두환의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전두환 정부의 군부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정권을 잡고 있는 기간 동안 이제 친인척 비리가 폭로되었고요. 그다음에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강압적으로 탄압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전두환 정부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시민과 대학생, 정치인들은 조직적으로 반독재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어요. 자,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신군부가 병력을 동원할 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배웠지만, 자,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작전권이라든지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은 미군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군부가 5.18에 병력을 동원할 때 미국이 방조를 했다라고 학생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미라는 것은 미국에 저항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 대표적인 반미 운동이 바로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입니다. 1982년에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이 미국이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및 독재 정권 유지의 배후 세력이다 라고 이제 지목을 하면서 미국의 문화원에 불을 질러서 방화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80년대 일어난 반미운동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전국학생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5.18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민주화 운동은 이후에 일어날 민주화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80년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민주화 운동에서 5.18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런 반미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국학생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돼가지고 이런 5.18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정치인들은 민주화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창당했습니다. 자, 당시 민주화 추진협의회에 참가했던 인물, 대표적으로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습니다. 당시 여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었죠. 여러분,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YH 무역 사건을 주도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김대중 같은 경우에도 유신 체제에서 내내 독재에 반대했던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제야의 정치인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된 민주화 운동단체가 민주화 추진협의회입니다. 이 민주화 추진협의회에서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창당을 하고 85년 총선에 이 신한민주당이 많은 후보를 내면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 신한민주당 같은 경우 85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이렇게 결성된 이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둬서 제1야당이 됐어요. 신한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한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제로 개헌을 해라. 한마디로 이제 직선제 뒤에 숨어서 그죠? 독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이런 서명운동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자나 농민운동 조직이 결성됐고 학생들과도 연합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대학생, 정치인 뿐만 아니라 노동자나 농민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이런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성장하고 개헌 운동이 열기를 더해 가자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할 뜻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런 발표와는 좀 달랐어요. 자, 한편으로는 학생운동단체 결성식에 모인 대학생들을 또다시 공산주의자로 몰아요. 그죠? 또 반공의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1,000명 넘게 구속을 시키고 당시 금강산 댐 사건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안보 위기를 조장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강경하게 탄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금강산 댐 사건은 뭐냐면 옆에도 나와 있는데 자, 1986년에 전두환 정부는 북한이 당시에 건설하고 있던 금강산 댐이 그 금강산 댐에다가 물을 많이 가둬놓고 일시에 물을 방류해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북한이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한은 안보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가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할 때가 아니라 북한과 싸워야 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보와 반공을 강조하면서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주화 운동과 그죠? 정권 유지가 강경하게 맞서고 있었던 1987년에 1월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박종철 학생은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었던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었고 자신의 혐의보다는 자기하고 같은 과 선배가 지명수배를 받고 이제 그 도피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피 중인 선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 사건에 의해 가지고 박종철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 박종철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박종철을 추모하는 이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 고문을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박종철의 이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면서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발생을 했습니다. 움직임 막 일어났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정부는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해서 더 분노를 샀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문에 의해서 정부가 고문을 해서 박종철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그 학생이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문 사실을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은폐를 하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이러한 시위가, 집회가 계속해서 열린다. 자, 그 와중에 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은 개헌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존의 헌법에 따라, 즉 8차 개헌에 따른 간접 선거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서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4.13 호헌 조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4.13 호헌 조치. 여러분이 4.13 호헌 조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4.13 호헌 조치는 말 그대로 4월 13일에 호헌 조치를 내렸다 이런 뜻인데, 호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헌이라고 거창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지금 8차 개헌에 의한 간접선거, 그죠? 간접선거로 계속해서 대통령을 뽑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정권을 이어가겠다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헌법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존의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발표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고 그 이후에 성명서 발표, 기도회, 단식투쟁 이런 것들을 벌이면서 광범위하게 4.13 호헌 조치에 대한 반대 운동이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의해 가지고 그 고문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학생들이나 정치인들이 실제로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 고문을 당한 장소가, 대표적인 장소가 이 남영동 대공분실인데, 자, 이 남영동 대공분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87년에 박종철 학생이 여기서 고문에 의해서 죽기도 한 장소입니다. 여기 5층에 보면은 이 조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사실만 보면 창문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고 조명을 책상 위에 하나 정도만 이렇게 밝혀놓고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욕조가 있어요. 그 욕조는 이제 용도가 뭐냐면 물고문을 하는 용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위한 조사 장소가 있었을 정도로 당시 고문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박종철 학생 같은 경우도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13 호원 조치에 대한 저항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5월 18일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기도 하죠. 자, 그날에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이 유신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민주주의 단체죠. 자, 이 단체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되었음을 폭로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도 박종철을 부검한 의사의 소견을 이제 들어가지고 박종철을 고문해 봤을 때 폐까지 물에 차 있었다. 그거는 이제 살아있을 때 물고문을 당했다는 흔적이다. 라고 하는 이제 소견을 듣고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폭로가 되고 언론에도 실리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해서 야당과 종교계, 민주화 운동 진영 전체가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 조직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체 이름 너무 어렵잖아요.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어쨌든 고문치사 사건에 이제 진실이 알려지면서 민주화 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나왔던 주장이 호헌을 철폐하고, 즉 개헌을 하라는 거죠. 직선제로 개헌을 하고 민주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항쟁이 체계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같은 해 6월 9일에 또 한 명의 중요한 학생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한열이라는 학생입니다. 이한열은 당시 이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요. 6월 9일에 이제 시위에 나섰다가 호헌 철폐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응급 이제 빈사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빈사 상태라는 것은 아예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경을 막 헤매게 됐죠. 이를 계기로 해서 학생과 시민들은 더욱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어서 이한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더 분노를 하면서 결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시민들,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의당,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6월 10일에 전당대회를 열고 이제 전두환이 지지하는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4.13 호헌 조치에 따라서 기존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이죠. 즉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계속해서 기존의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서울 명동성당 농성투쟁으로 6월 민주항쟁이 범국민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여러분이 6월 민주항쟁은 87년 6월 달에 일어난 민주항쟁을 전체를 다 6월 민주항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수 없을 만큼 6월은 전체적으로 민주항쟁이 많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딱 집어서 뭐 4.19나 그죠? 5.18이나 이런 식으로 날짜를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민주항쟁 시위 발생 지역을 보시면 진짜 전국에 걸쳐서 다 이렇게 실시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기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6월 전체 날짜에 모두 다 시위가 있을 만큼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게 6월 민주항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 민주항쟁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한 계층이라든지 특정한 집단이 민주항쟁을 주도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상당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직장인들도 시위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는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는 대신에 시위에 참여를 해서 시위를 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시위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학교를 하교하고 난 다음에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특정한 계층이라든지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민주항쟁이고, 그리고 시기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이 시위가 펼쳐졌고, 그리고 시위의 규모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규모가 확대된 그런 항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항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자 전두환 정부도 4.13 호원 조치를 더 이상 고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6월 민주항쟁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참여한 항쟁이기 때문에 이걸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서 어느 한 지역을 제압한다고 해서 이게 해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 주도 세력을 잡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주도 세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시위가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4.13 호원 조치를 계속 고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6월 29일에 자, 6월 29일에 이 선언을 6.29 민주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 29일에 이제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내세워서, 그죠?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하면 이 노태우의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이제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노태우를 6.29 민주화 선언의 이제 대표자로 내세운 거예요. 어쨌든 이 노태우가 발표한 것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고문 등과 같은 인권 침해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 그리고 대학교를 감시하던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자치를 실시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이런 선언을 발표합니다. 자, 이 선언이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이 민주화 운동에서도 굉장히 이제 의미를 띠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뭐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은 군부 독재 정권의 강경한 탄압 속에서도 평화적인 시위를 펼친 그런 사건이었고, 자, 학생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위에서 계속 얘기했죠. 모든 시민이 참여한, 모든 계층, 모든 시민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길을 열었으며, 즉 어떤 군사 반란이라든지 쿠데타가 아니라 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의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 통일운동 이런 여러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던 이런 이제 운동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 87년부터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위가 좀 진행이 되다가 4.13 호원 조치에 의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5월 18일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 및 축소되려고 했다라는 점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위가 본격화됐어요. 그리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있었고 6월 9일에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6월 10일에 국민대회가 펼쳐졌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명동성당에서 농성시위가 지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회, 최루탄 추방 국민대회가 펼쳐지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6월 29일에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가 6.29 민주선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헌법 개정의 내용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87년에 개정됐어요. 자,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한 번만 대통령을 하는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자, 유신 헌법부터 시작한 간접선거의 내용을 없애고 직접 선거를 한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개헌안이 통과가 됐어요. 자, 이 개헌안이 바로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 자, 이 9차 개헌이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마지막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 9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단임제로 한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라고 하는 9차 개헌. 이 9차 개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 헌법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9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됐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제 정권 교체와 각 대통령이 어떤 이제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